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커피 산업, 전통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벅스를 제가 뭐라고 정의 내립니까? 커피 회사인가? 금융 회사인가? 아니 무슨 말이야? 커피 회사지. 자, 이 초가속 파괴자들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제가 스타벅스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테슬라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렸다면 테슬라는 테크 자이언트로 분류되는 그 초가속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스타벅스는 전통기업인데 전통기업에서 완전히 디지털 전환하는 트랜스포머의 사례로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는 커피 기업이었는데 이제 나는 디지털 기업이 되겠다. 나는 금융사가 되겠다. 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는 커피숍이 아니다. 나는 디지털 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샵으로의 전환, 언택트의 전환, 혹은 빅테크 금융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스타벅스가 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판이 다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항을 이용한다. 공항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 신분증이라고 답변하시죠. 근데 이미 신분증이 아니라 생체인식 기술이죠. 바이오 인증입니다. 손바닥으로 나임을 인증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죠. 여러분, 공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갑니다. 결국 신분증과 손바닥, 지문과 정맥을 교차 등록합니다. 등록하는 시간도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등록하면 그때부터는 신분증 제시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나임을 인증하고 지문과 정맥을 가지고 나 맞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들어가는 시대, 디지털 전환인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난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공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언택트화되고 있다. 직원을 만나지 않고 무인으로 가고 있다. 물론 완전한 무인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무인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언택트화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스마트 공항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공항이 한 단계 더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마트 공항 사업에서 일단 신분증과 지문 정맥을 등록했죠. 또 한 가지 등록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게 뭡니까? 지급결제 수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제주도의 공항을 통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신분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 없어요? 카드도 필요 없어요. 없이 제주도 공항에서 양주를 한 병 사서 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지급결제 수단마저 같이 등록된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지급결제까지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의 모습을 지급결제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공항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 경로 중에 하나예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의 스마일 투페이 서비스죠. 알리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알리페이는요, 이 키오스크가 앞에 있으면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죠. 당신 그냥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이 키오스크 앞에서 여러 개를 넘기죠. 제가 찾고자 하는 그 물건을 찾고자. 그죠? 근데 그 주문 단계가 짧아지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마치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카드나 뭐 현금을 따로 꺼내들 필요 없이 자동 결제가 되듯이 지급되어 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지급결제 수단마저 같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얼굴 안면 인식 기술로 나를 알아보고 지급 결제도 자동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정말 누가 더 초가속화할 것인가, 언택트를 누가 이끌 것인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미래를 누가 더 먼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금의 어떤 경쟁이 아닌 다른 경쟁, 판을 깨버리고 판을 부숴버리고 차원이 다른 그런 판을 마련해서 거기서 경쟁할 것인가를 놓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초가속, 속도의 경제 시대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로 가보겠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간단한 변화일진 몰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여러분 직장인들이라고 하신다면 보통 문화가 뭡니까? 점심 드시고 그 다음 커피숍 가서 커피 주문하고 커피 마시기. 대면 공간이기 때문에 비대면화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식당에서 미리 사이렌 오더 기능으로 주문을 놓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에 갑니다. 직원을 안 만나죠. 지급 결제까지 자동으로 끝나죠. 커피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커피를 마시는 공간 혹은 커피를 마시기 위한 여러 과정, 여정 속에서 커피숍 직원을 만나지 않는다. 비대면이죠. 오프라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화죠. 비대면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금융 서비스를 진출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캐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말이죠. 스타벅스의 금융 서비스로서 가장 제가 강력하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스타벅스와 국내 전자금융 업체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인데요.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를 합한 금액보다 스타벅스 혼자가 더 커요. 과연 누가 전자금융업체입니까? 누가 핀테크 기업입니까? 스타벅스죠. 누가 이 금융 서비스를 압도해 나갈까요? 이렇게 압도해 나가고 있는 스타벅스의 행보 속에서 이제 스타벅스 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영역의 지급 결제까지 적용해 나가는 모습, 금융 서비스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한국에서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 내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 추인데요.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보다도 스타벅스 페이 사용자가 더 많습니다. 이 앱 사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2018년에도 많았는데 2022년 전망치로도 그 기준으로도 더 많다는 것은 향후 이 지급결제 영역을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의 현황을 보면 누가 이 시장을 압도해 나갈 것인가.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숍이 아니라 금융회사다. 핀테크 기업이다로 재정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존 수많은 커피 회사들이 맛을 가지고 경쟁하고 가격을 가지고 경쟁할 때 스타벅스는 나홀로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하고 있죠. 판을 깨버리고 다른 판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싸우고 있죠. 제가 초가속 아마 지지난주 강의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많은 이 파괴적 승자들,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의 이 게임의 룰을 본다면 그들끼리 이 레드오션에서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거랑 같은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진흙탕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초가속 파괴적 승자들은 그런 힘겨루기를 내가 왜 하냐. 나 이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경쟁하자. 우리 블루마블 하자. 나 블루마블 잘하니까. 블루마블로 승부 보자.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승부 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업의 경영 전략을 꾀하시는 그 담당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머가 될 것인가. 전통 기업이었는데, 건설사였는데, 해운업계인데, 물류기업인데, 제조사인데 할 것 없이 전통적인 금융사인데도 마찬가지. 나는 달라진 이 환경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 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해 나가신다면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뿐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주창하는 거대한 스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디지털 플라이 휠입니다. 마치 바퀴가 휠이 이렇게 돌듯이 계속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면서 이 가속화하는 그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같이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이렌 오더, 앞에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식 커피를 구매하게 한다든가, 또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이죠, 포스트메이츠. 이 회사와 제휴해서 커피를 배달을 해준다든가,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리프트. 이 회사와 또 제휴해서 쿠폰을 지급합니다. 바로 리워드라는 영역에서 함께 제휴해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디지털 플라이 휠을 계속 굴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죠. 사실 이 책에서 이 테크 자이언트 분류, 또 디지털 트랜스포머 말고 테크 스타트업 분류의 5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스포티파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티파이와도 역시 이 제휴를 해서 스타벅스 앱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서 즐길 수 있게,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게, 커피도 마시지만 당신이 원하는 그 컨텐츠를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버와 또 제휴를 해서 매장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스타벅스 앱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이렇게 디지털 플라이 휠을 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 디지털 플라이 휠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고요. 고객은 결국 기업이 구축한 이 생태계 안에서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하면 돼요. 커피 기업입니까? 디지털 기업입니까? 커피를 판매하는 회사입니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시대의 공룡이었던 이런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적인 예를 들어 월마트라든가 또 그 밖에 머스크, 해운업계 강자죠. 이런 기업들, 그리고 피도르 은행처럼 은행 강자죠. 전통적인 금융사죠. 그런데 어떻게 디지털 경제에 걸맞게 디지털 대전환했는지 스타벅스와 함께 다른 기업들의 사례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또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는데 이런 행보, 기업들의 행보를 관찰하시면서 그 방법을, 방향성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